네, 반갑습니다. 019 1등급의 학습 습관을 함께 설계하는 강사 황혜리입니다. 자, 이제 벌써 019 1학년에 여러분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제 1학년이 되시는 학생과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019의 시험은 어떤 특성이 있고 019에서 안전하게 1등급을 가져가려면 지금 공부를 어떻게 또 대비를 해야 되는지, 또 내신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정말 많은 것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019에서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1등급과 다수의 100점,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전교권이 3학년까지, 이제 올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까지 저희 반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검증된 경험과 전략을 바탕으로 우리 1학년들이 지금 어떤 공부를 해야 하고 또 내신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총평입니다. 자, 무엇에 대한 총평이냐면요.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뀜에 따라서 019의 시험이요.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의 첫 5등급제에서 019의 문제가 어떠했는지 총평을 내리자면 이제 1등급의 답은 서술형의 훈련과 관리에 있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시험 문제가 객관식이랑 서술형이 있으니까 서술형은 당연히 그러면 더 어려울 테니까 이걸 더 잘해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5등급제 전까지만 해도요. 서술형 문제가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아마 여러분 이런 말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019는 그래도 영어 내신 따기가 수월한 학교다. 자, 그런 말이 왜 나왔냐면요. 등급 싸움이 치열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등급 싸움은요. 정말 어느 학교보다 치열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그동안 019에서의 시험 문제가요. 시험 범위 내에서만 정말로 충실하고 꼼꼼하게 출제를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기본기가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가 노력으로 정말 열심히 하면 1등급, 9등급제에서 1등급과 2등급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따 함께 설명을 또 예시로 드리겠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 100점이 나와도 듣기평가에서 조금 틀려가지고 2등급이 나올 뻔한 사례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5등급제에서는 더 이상 이렇게 출제를 하기가 조금 어려워지신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시험 범위 내에서만 그동안 충실하게 출제를 하셨었는데 5등급제에서는 내신에서 변별력을 문제에서 더욱 둬야 되다 보니까 변화 양상이 정말 컸습니다. 자, 그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서술형입니다. 019에서 지금까지 5등급제 전까지의 서술형은 문장에 있는 단어들을 다 주고 변형 없이 조건 없이 배열만 하면 되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술형에서 보통 제일 어려운 게 영작이잖아요. 영작에서 제일 쉬운 유형으로 출제를 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요. 이 영작이라는 건 당연히 다 1등급을, 2등급을 위해서라면 맞춰줘야 되는 약간의 정말 1점 정도의 감점만 허용되는 그런 영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5등급제에 들어가면서 서술형 문제의 유형이 정말로 다양해졌습니다. 정말로 많이 다양해졌고 서술형에서 다양한 능력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서술형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여러분들이 1등급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관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바로 어휘력입니다. 여러분 외부 지문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험 범위에 없는 지문을 출제하는 거죠. 그동안의 019는요. 외부 지문이 거의 정말 희박하게 가끔 출제가 되고 사실상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5등급제에서는요. 대놓고 정말 많이 출제를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시험 범위에 없는 지문을 출제를 하신다는 건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에 있는 단어만 안다면 시험 범위 외에 있는 지문의 단어는 만약에 부족하다면 외부 지문에 대한 문제를 푸는 게 너무 어렵겠죠. 근데 사실 배점도 적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따 문제를 함께 살펴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019 문제 시험 범위 어느 정도 될까요? 자, 보통은요 교과서 한 개과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 교과서죠. 여러분이 사용할 건 개정 교과서가 내용이 더 어렵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 교과서 양의 한 개과가
거의 두 배에서 2.5배 정도로 양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어책에서 019에서 사용하는 보카클리어라는 단어장에서 6개 과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시험을 기준으로 한다면 부교재에서 32개 지문과 함께 그 다음에 110개의 예제 문장이 함께 출제가 됩니다. 자, 많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모의고사가요. 평균 16개, 최소 17개 정도가 최소 출제를 하십니다. 여기에다가 외부 지문까지. 자, 그러면 중학교 때의 양의 최소 20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이상 고등학교에서는 암기로 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네. 자, 아마 이 단어책이 보카클리어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가끔 신입생으로 예비고일 학생이 들어오면 이런 케이스를 봤어요. 보카클리어를 직접 사가지고 아니면 어디서 이렇게 사라고 해서 보카클리어만 외우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추천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자, 그 이유는요. 보카클리어에 있는 시험 문제들은요.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서 아무리 단어가 부족한 학생도 누구나 다 만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문제도 어렵지 않습니다. 무조건 거기는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만점이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됩니다. 우리 보카클리어에서의 문제는 유반이어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 단어별로의 단어 뜻을 잘 깊이 있게 외우질 않으세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들 이 예비고1 기간만큼은 보카클리어를 넘어서 더 풍부하고 많은 어휘량을 누적적으로 꼭 갖추고 계시길, 훈련받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말 궁금하실 영역별로 우리 019에서는 문제를 어떻게 출제를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휘 파트입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보카클리어 문제입니다. 자, 이쪽이 실제 시험지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게 선생님이 직접 만든 시험지입니다. 자, 실제 019에서는요, 초반에 보통 적으면 5문제에서 많으면 6개, 7개 정도 보카클리어에 한정해서 문제를 출제를 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겠지만 뜻이나 예문은 없습니다. 단어들 간의 유의어, 반의어 관계를 물어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에 단어 시험을 보실 때 당연히 보카클리어를 누적적으로 여러 번 돌리게 되는데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유반이어 관계를 이제 체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할 텐데 이 옆에 있는 실제 시험지와 똑같이 생긴 게 선생님 만든 시험지입니다. 실제 학교에서 물어보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생긴 문제를 여러분들이 직접 푸는 거랑 그냥 단어 시험만 매번 보는 거랑 체감이 정말 다릅니다. 자, 그래서 단어 시험을 5바퀴, 6바퀴 돌려도요.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꼭 한 문제씩 틀려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신 기간에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학교 시험과 똑같이 출제하는 유형으로 꼭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검토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어휘 파트에서 제가 독해 지문을 넣어놨습니다. 그 이유를 앞에서 살짝 공개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 시험지 한 면이 정말 여기서부터 빽빽하죠. 이게 여러분들의 외부 지문입니다. 이 시험지 한 면에 문제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페이지는, 반쪽은. 다 외부 지문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 한 지문, 일부 정도가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있는 지문입니다. 자, 이 외부 지문을 틀리는 유형은 대표적으로 단어를 모르는 유형입니다. 네. 자, 아무리 시험 범위에 없는 지문이지만 시험 범위에 있는 원본의 지문에서 앞뒤에 있는 내용을 직접 가져오신 거기 때문에 논리는 동일합니다. 정말로 내용적으로 아예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를 충실하게 공부를 한다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지문으로 외부 지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배들이 왜 이 외부 지문을 어려워하냐면 내용적으로 논리가 같은 건 알겠는데 이 외부 지문에 있는 단어를 너무 모릅니다. 시험 범위 외에 있는 단어를 너무 모릅니다. 우리 시험 기간, 대비 기간이 보통 6주에서 고등학교는 많게는 7주까지 갑니다. 자, 이 6주, 7주가 되는 동안 여러분들이 타 과목과 더해서 준비할 게 시험 기간에 들어가시면 느끼겠지만 정말 많습니다. 시험 범위에 없는 수능의 필수 단어까지 여러분들이 외울 시간이 없고 설령 외우신다고 하더라도 6주 만에 시험 범위에 있는 외부 지문의 단어들, 수능 필수 어휘 몇백 개를 외워서 그거를 내가 시험에서 직접 장기 기억에서 꺼냈을 수 있을 정도로 활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문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기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간 동안 꼭 수능 필수 어휘를 누적적으로 이악물고 외우셔야 됩니다. 딱 2달 동안만 하시면 실제 시험에서 이런 정도의 지문은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커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일고의 이제 독해 문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독해는 보통 객관식에서 거의 다 출제가 됩니다. 독해 문항의 유형은요, 여러분들이 수능 모의고사를 풀어보셨다면 거기서 나오는 유형과 똑같이 출제가 됩니다. 동일하게 뭐 주제도 출제가 되고 빈칸도 출제가 되고 요약문 등등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독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시험 범위 내에서 물어볼 때 정말로 틀리지 않고 시험 범위의 객관식 독해는 모두 맞춰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근데 이제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차이는요, 선택지가 모두 영어로 구성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까 강조했던 외부 지문에서 강조했던 수능 필수 어휘 이에 갖춰져 있지 않다면 선택지에 있는 단어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꼭 있습니다. 매 시험마다. 네. 자, 그 다음에 시험 택지에 있는 단어를 몰라서 틀리기도 하고 중학교 때에는 한 지문에 대해서 2개 이상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는 1지문 한 문제입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지문이 정말 길지 않은 이상. 그래서 시간이 훨씬 선택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촉박합니다. 네, 그래서 같은 독해 문항이지만 훨씬 더 이제 중학교 때와는 많이 다르다는 점, 그리고 독해 문항에서도 시험 범위에 있는 지문이지만 이 선택지에 있는 단어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지금 수능 필수 어휘 꼭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영일고는 참 어법 문제를 집중적으로 출제하고 계신다고 유명합니다. 그쵸? 지금 5등급제에서도 같은 양상입니다. 자, 그러면 어법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객관식과 서술형을 나눠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객관식에서는요, 모두 고르시오로 출제를 하십니다. 지금 이제 개수가 알려주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선배들의 케이스를 보자면 객관식에서 모두 고르시오인데 개수를 알려주지 않는 문항도 정말로 그런 케이스도 많습니다. 심지어 이제 3학년으로 올라가는 선배들의 문제를 예시로 들자면 그 친구들이 이제 1학년이었을 때 모두 고르시오인데 정답 개수를 안 알려주셨어요. 5개 선택지 중에서 4개가 틀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물론 이런 경우가 잦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암기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시험 범위도 봤지만 정말 많죠. 자, 그래서 암기로 지금 하려는 어법 공부를 모두 시험 범위의 공부의 방법을 바꿔주셔야만 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될지는 선생님이 차차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주관식입니다. 주관식에서는 어법이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직접 여러분이 이제 고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단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범위에서 이런 러브라는 동사가 있다고 쳐볼게요. 러브라는 동사는요, 여러분 투부정사랑 동명사랑 둘 다 목적어로 취할 수 있는 동사죠. 그쵸? 자, 근데 시험 범위 지문에서는 러브의 목적어로 투부정사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치시오로 나올 때에는요, 러브의 목적어가 동명사로 나옵니다. 근데 시험의 요구사항이 뭐죠? 어법상 틀린 것을 고치라 그랬죠. 이렇게 변형이 되어 있어도 그 변형이 어법상 맞는 거라면 여러분들이 원문과 똑같이 고치셨어도 그거는 틀렸을 뿐만 아니라 감점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러브라는 동사로 굉장히 쉽게 너무너무 쉬운 예시를 들었지만 실제 시험에서 변형될 수 있는 경우는 정말 많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학교 때와는 다른 어법의 문제풀이로 접근을 하셔야만 됩니다. 자,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생님이 중학교 때와는 다른 어법 문제풀이로 접근을 하라는 게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았던 어법을 여러분들에게 선행을 해라.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어법 지식 그대로 이것을 고등식으로 암기 없이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까 시험 범위가 정말 많죠. 그렇죠? 이 많은 시험 범위를 가지고 1등급을 맞는 학생들은요, 사실은 3학년 졸업할 때까지 대부분 1등급을 받아옵니다. 자, 그 이유는요, 그 친구들이 본질을 꿰뚫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시험 범위의 문장이 많아도 범위가 뭐 예문을 110개를 다 봐야 되고 지문은 뭐 들어가고 이렇게 해도 이 모든 시험 범위에 대해서 우리 영어는 몇 형식까지밖에 없죠? 네, 5형식까지밖에 없습니다. 5형식에서 왜 어려워질까요? 마침표가 한 문장이 막 3줄, 4줄로
고등학교 가면 늘어납니다. 그 이유는 수식어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글을 읽다 보면 여기가 뭔지 놓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중학교 때에는요, 문장에서 투부정사를 물어보면 여러분 투부정사 어떻게 푸셨어요? 명사적용법, 형용사적용법, 부사적용법 이렇게 문제를 푸셨었죠. 자, 그런데 고등학교 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투부정사를 봐도 심지어 그냥 동사를 봐도 이 문장상의 위치가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먼저 따지셔야 됩니다. 문장이 이렇게 길어도 그거 다 언제 따져요, 여러분? 그렇죠? 이미 훈련이 돼 있어서 읽는 순간 문장 구조가 수식 구조 나뉘어서 탁 너무 명확하게 보여야 돼요. 그 5개 유형밖에 없는데 문장 형식이 지금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가 동사로 돼 있어도 동사 자리인지 봐야 됩니다. 동사로 돼 있는데 동사 자리가 아닐 수도 있고요. 맞는데 틀릴 수도 있어요. 맞으면 왜 틀릴까요? 주어와의 수일치나 아니면 문장 구조상의 태, 능동태, 수동태 아니면 뭐 대동사의 사용이 틀릴 수도 있고요. 요런 시제, 이런 것들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에 맞게 고쳐주셔야 됩니다. 투부정사 분사 또는 분사로 돼 있는데 여기가 동사 자리라서 그 쓰임 자체가 틀려서 마찬가지로 수, 시제, 태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고치셔야 돼요. 자, 이런 연습을 지금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저희 황혜리 영어에서 우리 019 학생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어떤 아이들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서 어떤 문장을 보더라도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을 정도로 거기서 일부 예외만 내가 기억해서 암기만 하면 되도록 그런 실력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따라오고 있고 지금 우리 019 1학년에서 사용하는 이 교재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잘 보이실까?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019 선배들의 기출문제를 담아놨습니다. 자, 기출문제라는 건 시험 범위가 있는 문제들이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시험 범위를 미리 공부하고 이 문제를 푸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도 기출에 심지어 서술형 유형인데도 하고 있다. 할 수 있고 너무 잘하고 있다. 왜? 어법은 논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풀이 방법만 내가 고등식의 풀이법만 체득을 한다면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법에서 내가 서술형을 했다면 이렇게 서술형의 문장 구조를 보고 고등식의 풀이법의 사고 구조를 했다면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 영작으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네, 왜냐면 이제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019의 서술형 영작이요 더 이상 변형 없이 단어만 배열하도록 출제를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문제를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술형의 유형을 2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딱 봐도 단어만 배열하라고 하는 건 아니죠. 자, 먼저 첫 번째 유형입니다. 시험 범위에 있는 지문인데요. 이제 밑에 보면은 시험 범위에 없는 문장이 있습니다. 요약문입니다. 학교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장이에요. 여러분은 시험 현장에서 처음 보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지문의 내용을 선생님께서 내 말로 내가 요약했는데 이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 것 같아? 내가 넣고 싶은 단어를 네가 써봐. 이렇게 출제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훈련이 덜 돼 있으면요. 지문의 내용은 아니까 이것만 막 급하게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단어를 그냥 쓰세요. 내가 지문에서 많이 봤던 단어 이런 걸 쓰십니다. 자,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선생님께서 요약문을 내셨을 때에는 요약문의 구조를 먼저 보셔야 돼요. 문장 구조를 보고 이 빈칸이 이 구조상 형용사가 들어갈 자리인지 동사가 들어갈 자리인지 아니면 동명사가 들어갈 자리인지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내가 쓰고 싶은 말의 뜻이 있다면 그 말 뜻에 형용사형으로 쓸지 명사형으로 쓸지 명사형을 쓴다면 수는 어떻게 할지 이거를 먼저 하는 훈련을 거치고 나서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루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훈련은 여러분 내신 기간 들어가기 전에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영작입니다. 영작 같은 경우에는요. 019 영작 단어만 배열하면 된다던데 그거는 아주 이제 옛날 얘기죠. 더 이상 물론 출제가 되기는 합니다. 그런 영작이 출제가 되면 무조건 맞추셔야 되는 영역입니다. 이제는. 자, 근데 이번에 어떤 유형이 출제가 됐냐면 조건 영작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조건 영작 해석을 주십니다. 해석을 주시고 때로는요. 지문에 빈칸을 뚫어놓고 해석을 안 주실 때도 계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단어를 주시는데 단어를 다 주지 않으십니다.
이 준 단어 내에서도 여러분들이 변형도 하셔야 되고요. 없는 단어를 추가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나는 게 뭐죠? 여러분들이 어휘력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단어를 주고 변형하거나 직접 너희가 추가해서 영작을 하렴. 그런데 딱 15단어로 정확하게 써야 돼. 19단어로. 이렇게 단어 개수까지 지정을 해주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쓰고 난 다음에 20단어, 21단어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영작의 요지에 맞게 관계대명사를 꼭 써라라는 조건까지 충족하면서 쓰는 훈련이 되어 있으셔야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모의고사만 몇 개 풀고 문법 책만 여러 권 풀고 이런 양적인 거, 물론 양적인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질적으로 정말로 019의 시험 문제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질적으로 정확한 접근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019 5등급제에서의 1, 2, 3등급의 기준을 제가 한번 간편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3등급입니다. 여러분들이 3등급을 아마 당장 염원하는 예비고일 친구들은 없겠지만 3등급을 받는다. 객관식 시험 범위에 있는 문제들을 맞춰주시고 거기서 조금 더 서술형에서 몇 개 찍어서라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등급입니다. 객관식 시험 범위는 전부 다 100점으로 가져가셔야 되고요. 주관식 단답형도 거의 다 이제 맞춰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등급입니다. 제가 1등급을 맞는 5등급제에서 친구들의 문제풀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봤을 때, 점수와 함께 정리를 해봤을 때, 객관식에서 시험 범위뿐만 아니라 외부 지문도 함께 맞춰주셔야 돼요. 네. 외부 지문도 함께 맞춰주시고 저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외부 지문도 맞춰주시고 주관식 단답형은 거의 다 사실은 맞추는 친구들, 안전하게 1등급을 가져가는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장형이 출제가 된다면 아까 같은 조건 영작은요, 여러분 조건 영작이 한 문제만 출제되는 건 아니었었어요. 이번 이제 2학기 중간고사에서는.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조건 영작을 맞춰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외에 같이 출제됐었던 배열 영작이라든지 그리고 조건 영작도 한 문제 정도는 맞추는 친구가 이제 1등급을 항상 가져가는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꽤나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019의 1, 2, 3등급을 받는 과정을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019의 1등급 습관 어떻게 만들까요? 네, 지금까지 수많은 1등급과 100점과 그리고 정규권을 배출해온 황일희 영어에서 019의 시그니처 과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5등급제 무조건 서술형 집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 전날에 전 시간에 나갔던 내용에 대해서 리뷰를 어떻게 거치는지 이거를 누적적으로 6주와 7주의 과정을 거쳤을 때 1주차, 2주차에서 했던 게 빈틈이 남아있으면 안 되고요. 그 내용을 까먹으셔서도 안 됩니다. 근데 보통 시간이 지나면 아마 잊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 과정을 어떻게 빈틈없이 메우는지 관리 시스템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019 선배들이 정말로 이제 해리쌤 방법이 옳다라고 선배들이 말하는 방법입니다. 자, 리뷰 클리닉이요. 모든 문제가 선생님이 자체 제작한 문제로 이루어집니다. 자체 제작한 문제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전통적인 019 시험에서 출제하시는 방식에 맞춰서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는 자동적으로 튀어나와야 되는 부분이 어딘지 선생님이 직접 빈칸을 뚫어놓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디서 이렇게 갖고 온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섹션에서는요, 여러분 다양한 문제 유형이 보이실 텐데 먼저 이렇게 지문이 있습니다. 지문이 있는데 밑줄이 없죠. 밑줄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틀린 어법을 고치시면 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외운다고 해서 사실 맞추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이 훈련을 같이 하면서 동시에 영작과 어법의 중요한 특징을 서술형으로 따로 물어봅니다. 그 과정까지 거친 다음에는 마지막 하나 더. 출제 포인트와 어법과 그 다음에 영작에 집중하는 것 정말로 너무 중요하지만 시험에서 80% 이상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간과하는 늘 부분이 있어요. 바로 내용 그 자체입니다. 이 내용의 논리 구조의 연결을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민하시지 않으세요. 그냥 두면. 자, 그래서 아까 독해 유형에서 같이 예제로 나왔던 문장 중에서 예를 들어서 문장 삽입형이 있어요. 이런 거 지금 보시면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선배들이 시험 막판에 갔을 때 제일 불안해하는 유형입니다. 왜? 이 문장만 떼고 내용 어디 들어갈까 물어보면 틀리는 경우가 본인의 경험상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를 다 방지하고자 하기 위해서 매 시험마다 전 시간에 같이 공부했던 지문에 대해서 문장 간의 논리 구조를 함께 배열하고 살펴보는 그런 리뷰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시험의 각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빈틈없이 선생님에게 모두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빈틈없이 확인을 같이 한 결과, 예를 들어서 월요일 정규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교과서 2단원의 영작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아니면 이 친구는 문장 간의 논리 구조가 잘 안 잡혀 있는 것 같다 라고 리뷰 테스트 결과가 나오면 정말 중요한 거는요, 고등은 시험 범위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다음 정규 수업일까지 절대 넘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학원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수목 클리닉이 선생님과 함께 진행이 되는데요. 자, 클리닉의 원칙입니다. 다음 수업으로 절대 다음 정규 수업으로 여러분들이 이전에 부족한 부분을 넘기지 않는 겁니다. 네, 이 점이 누적적으로 쌓이면요, 여러분들의 심리적 부담이 너무 크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음 정규 수업으로 여러분들의 모르는 내용을 넘기지 않고, 또한 만약에 서술형이 좀 더 부족한 친구들이 있다면 시험 기간에 별도로 클리닉에 와서 선생님과 함께 서술형 실력 자체를 함께 높이는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말고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그런데 몇 가지 좀 특징적인 것만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019 1등급의 습관, 제가 정말로 대표적으로 잡아드리는 게 수행평가입니다. 자, 우리 수행평가가요, 정말로 019는 조금 힘든 편이에요. 네, 힘든 편이고 시간도 조금 걸리는 편입니다. 그만큼 수행평가가 시험에 이제 등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반에 지금 현재도 같이 있는 019에서 전교 이제 1, 2, 3등 안에 드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그 친구랑 제가 만나게 된 계기가요, 제가 이제 시작할 때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랑 100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몇 등급 나와야 돼요? 1등급 나와야 되죠. 근데 듣기 수행 평가에서 좀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2등급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그 학기 종합 1등급으로 선생님과 함께 새로 만나서 만회를 하게 됐습니다. 이 친구가 저에게 이제 오게 된 계기는요, 수행평가 관리를 정말로 이제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해주신다고 소문이 났고, 또 학교 친구들의 자료를 보니까 수행평가 자료까지도 따로 나오니까 이 친구가 이제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도 쭉 함께 하고 있고, 자, 그래서 019의 수행평가는요, 5등급제에서도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3등급을 받을 친구예요. 3등급을 받을 친구인데 2등급 후반에 있는 친구보다 수행평가를 훨씬 더 잘 챙긴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등급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무리 기준이 좀 완화된 5등급제라고 하겠지만 019에서는 여전히 수행평가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여러분들 019에서 수행평가를 꼭 강조하는 그런 관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많지만 아쉽게도 마지막으로 하나 더, 019 내신 관리의 시그니처, 여러분들이 꼭 어딜 가셔도 꼭 했으면 좋겠는 바로 동형 모의고사입니다. 이 동형 모의고사를 제가 사실 다른 그 어떤 학년보다도 1학년 학생들한테는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중학교 시험장과 고등학교의 시험장에서의 들어갈 때의 그 떨림과 시험의 운용 방식과 시간 관리는요, 아예 다른 시험입니다. 아예 다른 시험.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실전의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시험장에서의 그 문제를 푸는 순간이 마치 생전 처음으로 느껴진다면 너무 힘들겠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황혜리 영어의 클래스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이 처음이지 않도록 여러 번의 정말로 동형 모의고사를 거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동형 모의고사입니다. 이게 실제 시험지와 정말로 포맷부터 시작해서 시험 시간, 문항수, 문제 배치, 핵심 기출문제 모두 다 동일하게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출문제를 제가 응용을 해서 난이도를 훨씬 높이고요. 네. 자, 그래서 이 시험에서 보통은 한 70점 이 정도 나와도 1등급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 동형 모의고사를 훨씬 더 어렵게 가지고 가는 거죠. 그 이유는요, 여러분이 당장은 힘들더라도 실제 시험장에서 날아다니게 만들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동형 모의고사를 여러 번 보게 되고 그 동형 모의고사에 대해서 제가 몇 단원 어디서 출제했는지 출제표를 줍니다. 그리고 이 동형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 제가 시험 범위를 알려줍니다. 자,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를 미리 정해주고 공부했을 때 정말로 빈틈없이 공부를 해와도 여러분들이 틀리는 거를 느끼게끔 만들기 위해서예요. 보통은요, 알면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착각에 대한 깨달음을 실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고 하게 된다면, 그쵸? 이미 시험은 지나가 버렸죠. 그래서 그런 너무나도 자기가 안다라고 착각한다는 건 사실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도 거기서 혹시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1학년 학생들, 이 고등학교의 내신 경험이 이제 아직 없는 1학년 학생들은 이런 동형 모의고사를 여러 번 거치면서 선생님과 함께 실전 연습과 빈틈없이 범위별로 자신의 공부를 점검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기간에 들어가면 선생님께 받게 될 교재 중 하나입니다. 이 교재를 따로 살 수 없느냐, 무료인 경우도 너무 많고요. 절대로 이제 저희 학생이 아니면 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019 시크릿 북입니다. 여러분의 선배들이 나오기 전부터 이게 이제 시험 보통 3주에서 2주 전에 제가 주게 되는데 선생님이 손필기로 직접 시험 범위의 모든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는요, 시험 범위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학생들 시험 기간에 막판에 들어가게 되면 영어는 자료가 정말 많거든요. 자, 그러면 자료가 이게 어디 갔지? 특히 시험 막판에 되면 내가 뭘 봐야 돼요? 시험 전날에 이런 연락 해보신 적 있으세요? 선생님, 저 오늘 뭐 봐요? 뭐 보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 질문, 여러분,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건 사실 정말 이제 안타까운 경우예요.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는지, 의지할 자료가 뭔지 그것은 선생님이 단권화로 모두 정리를 해줍니다. 자, 이 단권화에는요, 시험 범위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지문과 예문까지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시험 범위의 내용의 어법 변형 포인트, 그 다음에 영작으로 출제된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할 수 있는 영작 문제들도 모두 선별을 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내용에 대한 해석과 주제 문장까지 여러분들이 모두 이 한 것만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직접 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전체적인 우리 019에서 사용하는 교재 라인입니다. 선생님이 직접 019에 졸업한 우리 선배들과 그리고 우리 조교진들과 함께 늘 개정을 거치고 있는 019의 교재 라인입니다. 지금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5등급제에서는 서술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서술형 교재도 함께 우리 같이 입학하게 될 학생들과 다룰 예정입니다. 자, 우리 019 이제 1학년 학생분들과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총평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1등급의 답은 서술형 훈련과 관리다. 추가로 지금 어휘, 수능 필수 어휘, 복합 클리어에만 매달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수능 필수 어휘를 누적적으로 관리받는 것 지금의 과정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고등에 맞는 어법 풀이법으로 019의 기출문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을 마주하게 되더라도 당장 문장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술형까지도 풀 수 있는 실력, 그리고 그것을 영작으로 실전으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과정, 이번 여러분들이 겨울방학을 거치게 되면서 3월 내신 들어가기 전까지 꼭 연습을 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019 1등급의 학습 습관을 함께 설계하는 강사 황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